나중에 보면 와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저는 이제 수학 영재라고 부르고,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강노트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 노트의 저자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저 책이 또 감사하게도 3쇄에 돌입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워낙 또 그 초반이라서 제가 열심히 또 관리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교재 개발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수업이 제가 의외로 이제 많이 이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2학기 수업까지 좀 많이들 신청해 주셔가지고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미안하셨나봐요. 저는 이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실 제가 원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황소 시험을 봤다, 아이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한번 시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원장님하고 이번에 생강노트에서 3개월 정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 황소 그 원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진짜 잘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막 그런 걸 추구하지 않거든요. 뭐 다른 학원에 뭐 합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경시대회를 막 준비시킨다던가 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고 그래, 이게 막 그런 준비시키고 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맞다, 아이들 질문하고 이런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이제 수학에만 올인하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결국 전 과목을 잘하기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이런 공부 방법을 그대로 옮겨서 시험 대비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평균 70대 초반, 수학 점수는 46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저랑 이제 공부를 하고 저번 중간고사에는 이제 수학이 한 20점 오르고 평균이 한 15점 정도 올랐었고요. 이번에 또 다시 또 10점 정도가, 평균 10점이 오르고 이제 수학 점수가 또 20점이 오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중3 친구들이 평균 이제 80점대, 70점대였던 친구들이 둘이서 같은 반인데 평균 97.5점을 같이 받아와가지고 반에서 1등을 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방법이 진짜 맞다,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 도와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연히 된다, 이게 당연히 이 방법이 맞는 거고, 공부 잘하는 방법이 이거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이게 맞는 거지, 아무리 이거 옆에서 집어 넣어줘봐야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회사를 나온 거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근데 제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실 성공 사례는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요. 지금도 뭐 제 주위에 뭐 성적이 오르고 뭐 늘었어요, 애가 엄청 좋아요, 엄청,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도 다른 학원 가서 한번 시험을 봤는데 뭐 1등을 했어요, 뭐 경시대회 나갔는데 뭐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입상해서,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제 성향상 마음에 걸리는 게, 다 올랐는데 한두 명이 뭐 안 올랐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가 열심히 안 했든 뭐 아니면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았든 뭐 무슨 일이 있었든 운이 없었든 뭐 실수를 했던, 어쨌든 저는 다 제 책임처럼 느껴지고, 그게 너무 뭐라 그러지?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가장 지금은 아쉬운 점인 것 같고 힘든 일인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아직 시스템이 좀 완비가 안 됐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저희가 좀 이렇게 행정적이나 이렇게 어떤 소통 문제에서 약간 답답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를 부모님들이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대 도쿄대 출신이 보는 수학 영재는 어떤 아이인가요? 이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쭤봐요. 그럼 나는 어느 쪽인 거 아니야? 저 생강노트 창쌤, 저는 어느 쪽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보통 저라는 쪽이겠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수학 머리를 타고난 사람은 정말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뭐 그렇게까지 막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고, 물론 이제 잘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뭐 제가 막 제 수학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넘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넘사가 있고, 애들도 제가 보면 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만의 애환이 있고, 또 그 친구들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는 수학으로 먹여 살려야겠다. 뭐 예를 들면 진짜 얘는 뭐 모차르트처럼 얘는 음악 신동이야, 얘는 음악을 시켜야 돼, 이런 아이들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는 제가 만난, 예를 들어서 제가 5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명인데 저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테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에서는 한 3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그렇게 타고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뭐가 다르냐면요, 계산을 빠르게 한다, 뭐 설명을 해줬더니 잘 알아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수체계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자연수를 가르칠 때 1, 2, 3, 4, 5, 6, 7, 8, 9, 10을 할 때 1, 2, 3, 4, 5, 6, 7, 8, 9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고 다루는 아이들은 되게 영민한 아이들이 많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영재를 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영재들은 그런 영재들은 아니고요. 정말 타고난 막 그런 아이들 얘기하자면 수체계가 정말 달라요. 그냥 이 자연수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1 밑에는 뭐냐? 뭐 0 밑에는 뭐냐? 그럼 무한은 뭐냐? 그럼 1을 반으로 쪼개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막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무리수의 세계나 유리수의 세계, 허수의 세계 이런 거를 막 혼자 막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와,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저는 이제 수학 영재라고 부르고,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얘기를 보시는 분들은 자녀는 수학 영재가 아닐 거예요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영재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영재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 사회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영재들을 키워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굳이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 영재들한테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못하는 애들한테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세금을?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들은 이제 좀 뭔가 딱 봤으면 얘를 끌어줘야 된다, 아니면 얘는 그냥 내버려도 된다,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재 부모님들은 저한테 찾아올 때 우리 영재라서 너무 좋아요 하고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이렇게 뭐 궁금해 하시고 오시거나, 아니 우리 아이가 영재라서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부모님들한테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내가 혹시 이 아이를 제대로 끌어주지 못해서 이 아이의 영재성이 묻히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막 무슨 막 영재 전문가로서 막 무슨 공부를 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면 영재성이 파묻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영재 부모님들은 그걸 이렇게 정말 무난하게 만들고 싶어서 되게 고생을 하시지, 아 내가 못 끌어줘서 이 아이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수학을 못한다, 우리 아이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이 과학에서 이게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그 영재성을 수리, 논리, 지능 뭐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거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뭔가 언어 아니면은 뭐 메타인지 이런 쪽에서 영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수리, 논리에 이렇게 몰빵되지 않은 영재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뭔가 내가 끌어줬으면은 막 저기 KMO 같은 거에서 상도 타고 막 저기 막 남들 하는 것처럼 막 영재 코스도 달릴 수 있었는데 내가 못 해준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